이어지는 시간은요,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제도 개편에 관한 그런 정보를 좀 전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업무용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잘못하면 이거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다라는 기사를 저도 본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떤 제도인가요? 사실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 제도는 2월 네. 19일에 국세청에서 발표가 또 하나 됐거든요. 네.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할 것으로 구입을 하고 나서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업무용보다는 개인적인, 사적인 용도로 더 많이 쓰는 경우가 간혹 있으셨어요. 그때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차량 유지에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인정해주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발의된 법인데요. 네. 모든 사람한테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우선 법인 사업자 하고요. 개인 사업자 중에서 복식부기 의무자들이 해당 대상이 됩니다. 거기에 업무용 차량의 범위는 사실 이제 개별 소비세가 부담이 되는 승용차를 말하는데 대부분은 승용차라고 보시면은 좀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취득을 해도 문제가 되고 취득을 해도 고려 대상이 되고요. 임차, 리스 전부 다 포함이 돼서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 제도를 적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부채 이자 비용, 그러니까 업무용 차량과 관련된 취득, 유지 비용 전부에 대해서 해당이 되고 실제 업무를 위해서 사용을 했다. 그럴 경우에만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업무용 차량 특례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네, 우선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세제 혜택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기본적으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돼요. 특히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보통 임원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임원이나 직원이 실제 자동차를 사용을 하려면은 업무 전용 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쓰신다고 하더라도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으세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전용 보험 가입 의무는 없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랑 전문직 종사자에 한해서 전용 보험을 가입을 의무화시키고 있고요. 다만 한 대인 경우에는 예외라고 하기 때문에 다행인데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은 관련 비용에 대해서 50%만 필요 경비를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갈수록 더 엄격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업무용 차량 경비를 너무 많이 썼다, 주유비 너무 많이 썼다, 네. 뭐 이런 기사도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비용 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준비해야 되는 그런 증빙 자료들도 있겠네요. 네, 업무용 차량으로 사실 업무용으로 사용을 했다. 그런 거를 기재를 해야 돼요. 각자의 승용차별로 운행 기록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작성해 놓은 표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를 한다면 그 즉시 이걸 제출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게 어떤 범위까지 들어가느냐라는 걸 봤을 때 이제 사업장을 방문을 한다거나 거래처를 방문한다거나 뭐 회의에 참석한다거나 판촉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출퇴근을 할 때 사용을 한다거나 거기다가 직원들 경조사에 참석을 한다거나 이렇게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한 것까지도 업무용에 사용을 했다고 봐서 전부 기록을 하고 운행 기록표를 작성을 한다면은 인정을 해주고요. 만약에 이게 관리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운행 기록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연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까지는 비용을 인정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1,500만 원까지 비용을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이제 사실 차량이라는 게 점점 가치가 이제 떨어지는 자산이다라고 우리가 보잖아요. 업무용 차량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이제 낡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뭐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네,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도 사실 구입을 하면은 감가상각이라는 게 되거든요. 네. 그때 보통 고가의 차량을 구입을 해서 임차를 하고 단기간 안에 감가상각을 많이 해버리고 이제 처분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가 편법으로 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연간 감가상각 인정 비용의 한도를 800만 원까지 제한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게 만약에 갖고 있다가 단시간 안에 처분을 하게 되면 비용 처리를 다 해주면 더 유리하거든요. 그때도 처분 손실의 한도를 800만 원으로 제한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부동산 임대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업무용 승용차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도 가족 기업으로 하신다거나 구입을 하셔가지고 고가의 승용차를 이제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하신 분들을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 법인의 지배주주랑 이제 특수관계자 지분이 50%를 초과한다거나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한다거나 매출액 중 부동산과 관련돼서 이자나 대화, 배당 소득이 발생을 하는 게 70%가 넘어간다거나 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같은 경우에는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송금 인정 한도가 500만 원으로 줄고요. 감가상각비라든지 처분 손실도 아까 8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줄어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업무용 차량이다라는 말처럼 사실 우리가 이걸 업무를 위해서만 쓰는 게 맞긴 한데 뭐 사적으로 주말에 종종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럴 때 쓴 경비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이 제도를 적용을 하는 게 그렇게 네. 하지 말라고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네.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주말에 사용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비용 처리를 다 하셨겠죠. 그렇게 사적으로 사용된 금액이 걸리게 되면은 송금 인정은 안 될 뿐더러 추가적으로 비용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인이 되기 때문에 법인세가 나오고요. 그렇게 사용하신 분들이 이제 직원이라든지 이렇겠죠. 그분들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봐서 사용자한테 소득이 전가가 돼요. 그럼 그 사용자는 소득세를 추가로 내셔야 되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그런 비용을 많이 넣어 놓으셨다면은 전부 부인이 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도 소득세가 추징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거네요. 그렇죠. 안 하시는 게 좋은 거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업무용 차량 특례를 받을 때 네. 이런 점을 좀 주의를 해야 세금을 물지 않는다 하는 유의사항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국세청에서 밝힌 대표적인 추징 사례를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아예 가입을 하지 않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비용을 추징을 했고요.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 자체를 아예 작성을 안 하신 분들은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추징을 했고요. 임차한 리스용 차량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한도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비용 처리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추징을 했고 운행 기록부를 아예 허위로 작성을 하신 분도 문제가 됐고요. 또 업무용 차량을 구입을 했다가 이걸 업무용에 사용하지 않고 배우자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도 문제가 됐고요. 업무용 차량을 골프장이라든지 이제 개인의 여행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똑같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제 하나를 가볍게 짚어드리면은 제조업을 하고 있는 A라는 업체는 다수의 고가 차량을 보유를 하고 있었고요. 업무용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고 업무용에 쓴 것처럼 해가지고 비용을 전부 인정을 받았었거든요. 그렇게 신고를 했는데 이제 국세청에서 보고 이 건에 대해서 전액 송금을 부인을 해서 공제받았던 세금을 전부 법인세를 추징을 하고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전가시켜서 근로소득세도 추가로 추징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뭐 이 회사에 형제 자녀들이 직원으로 등록이 돼 있다거나 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네요? 직원으로 등록이 됐을 때 고용보험을 이제 저희가 등록을 하다 보면 네. 실제 일을 하는지 고용이 됐는 게 맞는지를 물어봐요. 네. 근데 이게 실질이 우선이다 보니까 정말 제대로 일을 하고 있고 그런 네.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고요. 이렇게 보험에 가입을 하고 네. 실질 업무와 관련해서 사용을 한다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름만 등재시켜 놓고 네. 이제 사적으로 이제 사용을 한다면 그때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업무용으로만 사용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업무용 차량을 뭐 여행이나 이런 곳에 사용해도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직원들끼리 뭐 워크숍이나 이런 걸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 네, 건가요? 업무와 관련돼서 파생된 거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네. 복리후생과 관련해서 워크숍을 갈 수도 있고 회식을 갈 수도 있고 그때 네. 차량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업무라는 범위가 들어오면 괜찮은데 지금 여기서 주로 얘기하는 거는 고소득 자영업자라든지 법인 대표님들이 이걸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서 고가의 리스 차량을 많이 구입을 했었어요. 네. 그럼 비용도 인정이 되고 또 본인들은 좋은 차를 탈 수 있기 때문에 네. 많이들 권했었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법에 왜 만들었는지 취지를 잘 살피시면은 그런 식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이게 좀 더 법률이 촘촘해지고 있기 때문에 잘 유의를 해서 또 세금을 절약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윤나겸의 절세TV 오늘은 업무용 차량 특례 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저희가 짚어드렸습니다. 세무사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